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제가 좀 영상이 뜸은 했죠. 요즘 회사일 때문에 그래요. 빡센 거죠. 빡친 게 아니라. 네, 아무튼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쥐언테크 캐리북 T 터치 모델에 대해서 최종 리뷰 해볼 거예요. 성능 그리고 장단점 찝기 전에 총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게임하지 않는 문서 작업이라든지 영상 감상용으로는 충분히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찍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이제 성능 리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벤치마크 결과 봐야죠. 벤치마크 패스 벤치마크 돌려봤고요. 927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좀 낮죠. 하위 14%의 위치에 있는 성능입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가격이 싸니까. 자, CPU 같은 경우는 하위 7%, 2D는 하위 12%, 3D는 하위 16% 정도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유저 벤치마크도 돌려봤거든요. 유저 벤치마크 돌려봤을 때는 절대평가에서는 28%의 위치에 있지만 상대평가 동일 N4000 CPU 제품으로 봤을 때는 상위 80%의 나름 동일 제품군에서는 나름 성능을 뽑아주고 있고요. CPU 말고 GPU 쪽 봤을 때는 얘가 UHD 600이 달려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2%가 안 돼요. 1.7%? 네. 그리고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상위 71% 정도에.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다. 네. 게임은 절대 생각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열 테스트 한번 돌려봤고요. 발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팬이 없거든요. 팬이 없어요. 그런데 저전력을 썼기 때문에 나름 발열이 잘 잡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봤습니다. 우선은 62도에서 64도 정도 꾸준하게 나오면서 듀얼코어 CPU 클럭으로 봤을 때는 1.7기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7기가 나름 클럭을 잘 유지하네 라고 생각해도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로드 테스트에서 CPU 온도는 60도 초중반에 나왔고, 외관 온도 같은 경우는 이쪽 우측 키보드 우측이 좀 따뜻해지긴 하는데 따뜻해져도 얘가 33도밖에 안 돼요. 발열 같은 거는 솔직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다. 아무래도 저전력 C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음 측정은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팬 소음이 안 나죠. 팬이 없으니까. 하지만 고주파 이런 팬이 없는 제품들 고주파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귀를 막 쳐박고 대면 고주파음이 요만치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하는데 솔직히 일상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될 거 없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실에서 쓰시더라도 고주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눈꼽만치도 없을 거예요. 팬 소음은 그냥 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니터 부분이 되겠죠. 모니터. 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인데 제품이 sRGB 100% 제품을 넣어줬어요. 왜? 디스플레이에는 엄청난 걸 다 몰빵을 했습니다. 우선은 sRGB 100% 색지연율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밝기도 300니트 300니트라서 밝기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보통 저가 모델은 250 막 170 뭐 이런 니트, 그러니까 그런 밝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300니트를 넣어서 거의 모니터에 몰빵한 게 아닌가. 심지어 터치까지도 되니까. 터치까지도 되니까. 모니터에 몰빵한 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니터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꽤나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배터리 테스트. 저전력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는 약 4시간 8분 정도 나왔다. 유튜브 재생 시 최대 밝기에서 4시간 8분 정도 나왔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테스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인터넷 서핑을 좀 해봤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네이버 돌아다니고 네이버 뉴스 좀 돌아다니고 몇 가지 클릭 해봤습니다. 솔직히 인터넷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창을 막 한 5개 이상 띄우지 않는 한. 하지만 게임은 좀 다른 말이죠. 뭐 유튜브까지 잘 돼요. 유튜브까지 잘 되고 4K도 재생은 됩니다. 재생까지는 됩니다. 자, 근데 롤을 한번 해봤어요. 롤을 한번 해봤는데 롤 같은 경우는 최하위
최하호 제일 낮은 옵션으로 돌려봤을 때 26에서 4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게임 하시면 안 돼요. 네. 나머지 40프레임 그러면은 30프레임 이상은 게임 안 됩니다. 네, 욕 먹습니다. 절대 게임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능 테스트로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 하나씩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장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모니터에 몰빵을 했어요. 네, 모니터 밝고 색지연율 좋고 터치도 지원합니다. 그럼 할 말 다 했죠. 터치 지원을 하니까 솔직히 제가 터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터치가 들어가면 비싸져요. 비싸지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 노트북에 터치 들어가면 10만원 이상 뛰는 거는 뭐 당연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30만원 초반인데 터치가 있다라는 건 땡큐죠, 솔직히. 저도 크롬북 사용하면서 터치 나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터치패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면 터치가 덥고 그것보다는 마우스가 편하고 저는 딱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화면 터치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네, 칭찬받아 마땅하다. 정말 모니터에 몰빵을 한 그런 제품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 다음 장점 같은 경우는 무게예요. 네, 무게가 나름 가볍습니다. 1.2kg으로 예, 여성분들도 충분히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무게를 갖고 있어요. 메탈 바디라서 쉽게 고장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마감도 솔직히 어느 하나 떨어지는 데 없이 매끈한 바디를 보여주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쪽팔릴 일은 없어요. 성능 빼고. 네. 자, 다음 장점. USB PD를 지원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USB Type-C가 있잖아요. 이게 USB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USB PD를 지원하는 어떤 충전기가 됐던 혹은 외장 배터리가 됐던 꼽으면 바로 충전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손쉽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충전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외장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휴대성 장점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팬이 없어요. 소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네, 독서실 됐던 정말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소에서 써도 일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주 조용하게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 마지막 가격이에요. 얘가 32만원인가?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터치가 되는 IPS 패널에 네, 윈도우 기본 포함에 네, 나름 괜찮은 마감, 성능은 꿀리지만 네, 그런 제품이 3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건 나름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점을 골라봤고요. 자, 단점으로 첫 번째 단점 성능이에요. 네, N6000이 솔직히 듀얼코어고 저전력이 N 들어간 게 솔직히 되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뭐 차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좀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버벅이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게임은 절대 안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죠. 게임은 안 되는 건 성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영상 감상용 혹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수험생들에게 게임 못하고 동영상 강의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나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모니터예요. 네, 제가 앞서 모니터 되게 칭찬을 많이 했죠. 근데 왜 갑자기 또 모니터가 나오느냐? 왜 그러냐면은 얘가 글레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화면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네, 이렇게. 이게 난마사 필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광등의 직사광선으로 딱 눈에 받치면은 이게 좀 보는데 눈이 좀 많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터치를 제공을 하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글레어 타입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레어 타입에 대해서 만약에 난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서 짚어드립니다. 네, 상당히 이 정확한 사양과 활용성만 잘 맞춘다면 또 괜찮은 선택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추천 대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같은 거 절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들, 문서 작업 혹은 간단한 인터넷 서핑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터치가 되는 거는 상당히 좋긴 해요. 돈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아셨죠? 네, 요렇게 해서 주연테크 캐리북 터치 모델
최종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